자, 이번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의 두 번째 파트인데, 이 9강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5가지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는 거, 그리고 허가를 안 받는 예외를 쭉 빼시는 게 하나의 시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허가의 절차는 15일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을 내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자, 작년도랑 조금 개정된 게 이 통지가 15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서면 통지나 국토이용 정보체계, 이렇게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통지하도록 되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만 통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할 때 허가관청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심의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제외하고 15일이니까 그런 점도 살펴보시고, 그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라는 걸 할 수 있죠.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위해 방지해라, 환경오염 방지해라, 경관, 조경, 이렇게 해서 조경 등의 조건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할 때는 허가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부로 허가하는 거죠. 의견을 듣고 조건부 허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조건부 허가하면서 법정된 세부 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행보증금도 예티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이행보증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죠.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납부에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20% 이내. 또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보증서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반환, 이렇게 반환 시점까지를 쭉 정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의 기준. 자, 우리 허가의 기준은 원래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의 일반 기준 5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 기준이죠.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 말고도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하고 잘 조화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런 나머지 기준들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 면적 기준, 자, 이거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135, 335 이렇게 외우는 거죠. 135, 335 단위가 만만천, 만만천 미만. 그 미만으로 허가 신청을 낼 때 허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 3만, 5천 미만, 3만, 3만, 5천 미만으로 그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은 이제 맨 밑에부터 자연환경이 5천, 농림이 3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3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주거,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공업지역은 공장 지어야 되니까 3만 미만, 보존녹지는 5천 미만, 이렇게 해서 135, 335, 만만천, 만만천, 이 숫자 외우셔가지고 용도 지역의 이름과 연결하셔서 그 정도 규모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농림지역도 뭐 3만, 주거지역은 1만 미만으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 허가의 제한은, 자,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가 일정한 법정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 조치를 처음에 3년 정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을 해서, 처음에 제한할 때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 사유는 우리 법에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화면에 따로 안 닿았지만 제한 사유 5가지가 있었어요. 뭐 수목, 조수료, 오량농지의 보전, 주변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지역들. 그래서 이제 1번, 2번처럼 환경보호할 때는 연장이 안 되고, 나머지 사항은 연장도 가능한, 이렇게 1번, 2번 사유는 환경보호일 때는 연장이 안 되고, 나머지 3, 4, 5번 사유는 연장이 가능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허가를 처음에 제한할 때는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연장을 할 때는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죠. 근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칩니다. 자, 제한 사유 5가지는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허가는 허가 절차, 허가의 기준 5가지, 허가 제한 사유 5가지 이렇게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핵심 내용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이제 평범한 토지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는 게 있었죠. 우리 앞 시간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고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지가 되면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이나 도시계획설이 아닌 공작물 일체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평범한 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기로 결정된 부지니까 앞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건축 허가를 금지했으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방치죠, 방치. 그래서 보면 그 두 번째 항목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없고 법정된 사료,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가 아닌 적일 때는 2년 동안 사업이 없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2년 동안 사업이 없고 그리고 법정된 사유인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부지에서는 가설 건물 정도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설 건물도 못 짓는 건데 2년 동안 사업이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가 아닌 그런 부지에서는 가설 건물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매수 청구. 제일 중요한 게 매수 청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기로 결정된 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그렇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같은 걸 포함해서 내 땅을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자,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나와 있으면 그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죠.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를 하면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고 10년 6개월째 매수를 해주겠다 그러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죠. 10년, 6개월, 2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지죠. 자,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매수를 해줄 때는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이 매수해주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시설채권은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설채권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받아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로서 토지 수요자가 원하거나 아니면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가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수 금액이 정해지면 3천만 원 넘는 금액은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하고 매수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현금 또는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채권의 발행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그리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용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그 금액은 강제로 채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6개월째 매수를 거절한 경우 매수 거절 통지를 받은 사람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거절당한 사람에 대한 그런 규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효 규정.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기로 한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서 외부로 알려야 되는 거죠. 자, 2년, 10년, 20년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사업이 없을 때 그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